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아주 빠르게 테일윈드의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알려주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테일윈드 클래스는 굉장히 많지만 주로 사용하는 핵심 클래스들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클래스들을 짚어보려고 하고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클래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테일윈드를 HTML에서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은 HTML 태그 상단에 이렇게 CDN 형태로 스크립트를 넣는 거고요. Next.js에서 사용하실 때는 테일윈드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Next.js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때 테일윈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핑거에 기본적으로 CDN 형태로 들어가 있는 테일윈드를 이용해서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클래스와 P클래스인데요. P 뒤에 오는 숫자가 간격을 말하고요. 패딩을 4단위만큼 사방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 단위가 얼마냐? 도큐멘테이션을 보면 패딩 1이 0.25rem 이라고 하네요. 픽셀로는 4픽셀이라고 기준을 세우시면 됩니다. 패딩 2는 8픽셀, 패딩 4는 16픽셀이죠. 패딩을 한번 줘보고 텍스트를 넣어보면 이렇게 사방에 백그라운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격이 사방으로 생겼고요. X좌표로만 패딩을 주고 싶으면 X를 넣으면 되고, Y좌표로만 패딩을 주고 싶으면 Y를 주면 되고, 왼쪽, 오른쪽, 상단, 하단. 쉽죠? 마찬가지로 응용을 해서 마진을 똑같이 줄 수 있고요. 마진을 주게 되면 4단위만큼 상하 좌우 마진, X좌표, Y좌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나타내는 게 W고요. 위스죠. 위스 단위도 테일윈드 도큐멘트에서 살펴보면은 1이 0.25rem으로 4픽셀이죠. 이 사이즈 기준은 거의 동일하게 클래스 종류마다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4단위만큼, 12단위만큼, 24 전체를 다 주고 싶으면 풀로 줄 수 있고요. 스크린 사이즈만큼 주고 싶으면 스크린이라고 하면 됩니다. H는 하이트죠. 하이트를 스크린 사이즈만큼 했을 때와 풀 사이즈로 했을 때, 가령 감싸고 있는 다른 엘리먼트가 있을 때 풀인 경우에는 전체를 다 차지하지 않죠. 스크린인 경우에는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더고요. 텍스트 크기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마진도 좀 줄게요. 이렇게 보더가 생겼죠. 보더 컬러를 바꾸려면 보더에 블루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색깔도 도큐멘테이션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컬러 팔레트는 보더든 텍스트 컬러든 배경 컬러든 거의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주요 컬러를 확인해 주시면 다양한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슬레이트, 그레이, 징크, 스톤 되게 많은데요.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스크롤이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많이 있네요. 몇 가지 적용해 보겠습니다. 레드, 스톤, 그레이. 그리고 여기 오는 숫자가 얼마나 진하게 할 건지 50부터 50은 거의 눈에 안 띄죠. 그 다음 100단위로 갑니다. 300, 400, 500, 100. 여기에 그림자를 주고 싶으면 섀도우를 주면 되고요. 그림자가 아주 옅게 생겼어요. 오더를 조금 약하게 주고, 그러면 그림자가 좀 더 눈에 띄죠. 패딩도 좀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더 세게 주는 방법은 이렇게 라지로 줄 수도 있고, 미디엄으로 줄 수도 있고, X라지로 줄 수도 있고, 2X, 3X까지는 없습니다. 2X까지 있네요. 이제 백그라운드, BG는 백그라운드죠. 파란색으로 줘보겠습니다. 블루. 텍스트를 흰색으로 바꾸는 게 더 잘 보일 것 같은데요. 텍스트 화이트로 하면 되고요. 다른 색깔로 주시고 싶으면 그린 하고 100, 200, 300, 400, 500 이렇게 텍스트 색깔도 단계별로 줄 수 있고요. 텍스트를 시작하는 클래스는 이렇게 색깔 말고도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텍스트는 흰색으로 두고 3X 라지로 뒀는데요. 보통 제일 작은 게 X 스몰, 아주 작죠. 이게 몇 픽셀인지 보면은 0.75rem이라고 하네요. 12픽셀. 이것보다 작은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가독성을 위해서 이거를 최소 단위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다음 스몰 조금 더 크게. 베이스 디폴트 값이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미디엄, 라지, X라지, 2X라지, 3X라지, 4X라지, 5X라지 어디까지 있나 볼까요? 9X라지까지 있네요. 쓸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숫자를 올리면 커진다는 거. 또 텍스트로 시작하는 클래스 중에 정렬이 있습니다. 센터, 라이트. 이렇게 정렬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센터로 둘게요. 플렉스와 그리드를 다뤄보겠습니다. 복사하고 이거를 플렉스로 감싸볼게요. 이제 그대로 나열이 되죠. 플렉스를 쓸 때는 양 끝에 붙일 때가 많은데요. justify 리턴을 하면 양 끝에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면의 중앙 정렬을 하고 싶으면요, 아이템즈 센터를 하면서 이제 높이 값을 이렇게 채우면 화면의 중앙에 정렬이 됐죠. 아니면 완전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Justify 센터를 쓸 수 있습니다. 플렉스 안에 있는 요소들 간의 간격을 띄우고 싶으면 갭을 쓰면 되고요. 네, 이렇게 간격을 적당하게 띄우는 게 아주 편하죠. 플렉스와 좀 쌍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리드이고요. 그리드는 이제 컬럼 수가 몇인지를 같이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드 컬스 2컬럼으로 할 거다, 3컬럼으로 할 거다. 이거를 좀 많이 복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3컬럼이다, 2컬럼이다. 되게 쉽죠? 그리고 요 요소 간의 간격을 띄우고 싶을 때 갭을 쓰면 됩니다. 한 두 단위 정도로 쓰고 싶다. 텍스트 센터랑 지금 텍스트 3x라지는 다 공통된 거고, 이 상위에 클래스를 하나만 써도 될 것 같네요. 그 지우고 줄여볼게요. 이렇게. 네, 그리드까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만한 폰트, 볼드, 세미 볼드도 있고요. 더 진하게는 블랙도 있고, 가늘게는 씬도 있습니다. 라운디드는 저렇게 보더나 섀도우를 준 요소가, 특히 버튼에 라운디드를 많이 주죠. 이런 식으로 주면은 동글게 됐어요. 얘를 아예 화끈하게 주고 싶으면 라운디드 풀, 동그래졌죠.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비지를 깔아보겠습니다. 비지, 그라운드, 텍스트 화이트, 폰트는 진하게 해볼게요. 네, 그리고 라운디드를 MD로 줄 수도 있고, 라지로 줄 수도 있고, X라지로 줄 수도 있고, 2X라지, 3X라지, 4X라지는 없네요. 3X라지까지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한쪽 구성만 주고 싶으면 라운디드 T, X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단에만 라운드가 먹었죠. TR 하면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한쪽만 줄 수도 있고요. 다음 포지션을 설명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은 다 지우고, 네, 포지션은 릴러티브 앱솔루트가 있고, 이거는 CSS랑 동일하니까 기본적인 CSS를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앱솔루트를 써서 바텀에 저렇게 붙인다든지, 오른쪽에 붙인다든지, 약간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바로 붙일 때 앱솔루트 또는 픽스를 쓸 수도 있죠. 픽스드는 그 상위에 있는 페런트 엘리먼트와 상관없이 내 이 요소를 화면상에 여기에 고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솔루트는 상위에 있는 릴러티브 요소의 상대적인 위치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블럭이 있고,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있고, 인라인 블럭이 있고 하잖아요. 우선 di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럭 상태죠. 한번 그리드를 없애주면 가로를 꽉 채우죠. 얘를 인라인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좁아집니다. 인라인 요소를 강제로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블럭이라고 쓰면 되고요. 기본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사실 이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은 그때그때 테일윈드 사이트에 가셔서 그냥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루지 않았던 것 중에 레터 스페이싱이나 라인 하이트나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죠. 라인 스루, 월드 브레이크도 생각보다 많이 쓰고요. 디자인 시안을 하나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핑거에서 배경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경을 깔아놓고, 위치는 상단 스테이터스 바 영역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조정해서 올려놓고, 투명도는 진할 때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조금 연하게 해서 제가 이 위에 따라 그리기 편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폰트 사이즈는 이 정도로, 조금 더 커야겠네요. 폰트가. 우측에 있는 아이콘은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올게요. 고고. 버튼 태그로 바꿔보고, 네, 둥그렇게 감싸고요. 높이는 이 정도, 가로도 이 정도,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니까 플렉스로 바꿔주고, 아이템즈 센터, Justify 센터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배치를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좌우 정렬을 해주기 위해 저는 플렉스를 쓸 건데요. 플렉스를 쓰기 전에 이제 요 두 요소 묶어주고, 다음 버튼 요소 두 가지를 요 상단에 플렉스에서 중앙정렬, 버티컬로는 중앙정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양쪽 끝으로 미는 거는 Justify라고 했죠. Justify Between으로
네, 이렇게 하면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요 밑에 입력창이 있네요. 그러면 플렉스를 여기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고 여기다 이제 입력창을 만들게요. 인풋 태그이고 라운디드가 라지 정도, MD 정도, 가로로 꽉 채우고 높이는 정도, 상단 마진이 4 정도, 플레이스 호더가 서치 서비스이고 텍스트가 좀 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텍스트 스몰, 패딩 레프트가 한 12, 여기가 아니네. 네, 딱 얼추 맞네요.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이 있는데요.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서치 아이콘을 삽입을 하고 클릭 가능할 것 같으니까 버튼 태그로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만들 거고요. 앱솔루트로 해줘서 이제 입력창과 위치를 잘 배치해야 되겠죠. 레프트 한 4 정도, 탑도 조금 더. 네, 한번 배경을 가려보면 네, 위치가 살짝 애매해서 조금 더. 네, 뭐 잘 된 것 같으신가요? 이어서 패딩이 좀 있으니까 감싸주고 C 올과 저 서비스 카테고리는 양쪽 끝으로 배치가 돼야 되니까 Justify Between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작으니까 이 정도로 작네요. 한번 이미지를 아예 진하게 만들어서 네, 사실 실제 폰트를 이 디자인에서 쓴 폰트를 적용을 하면 조금 더 똑같은 느낌으로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폰트는 바꾸지 않고 현재 상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 아이콘들도 굳이 똑같이 적용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 라이브러리에 있는 아이콘 중에 적절한 걸로 가져와서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4칼럼으로 바꿔놓고 갭도 미리 적용을 해놓고 바깥의 간격을 주기 위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위에서 안 가르쳐 드렸던 에스펙트라는 클래스를 쓰려고 하는데요. 저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려면 에스펙트 스퀘어를 쓰면 됩니다. 그럼 정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플렉스로 가운데 정렬을 할게요. 텍스트 센터로 가운데 정렬이 안 되는 요소는 이렇게 플렉스로 아이템즈 센터와 저스티파이 센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정렬이 됐어요. 아이콘이 좀 작아서 약간 큰 아이콘을 적용을 할게요. 라이브러리에서 아이콘을 적용하실 때 아이콘 사이즈를 키우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하고 아이콘을 갖고 와보겠습니다. 패딩을 X 좌표로만 줄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죠. 그리고 이 하단에는 텍스트가 있네요. 그래픽, 디자인. 이 부분은 DIV로 감싸줘서 그리드가 네, 이 상위에 먹도록,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의 스타일을 주기 위해서 DIV로 감싸주고 작게 가운데 정렬, 상단 마진 이렇게 준 다음에 네, 나머지는 제가 똑같이 뭐 이걸 다 타이핑 하진 않을 거고 그냥 복사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총 8개죠. 다음 이 아랫부분은 뭐 요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오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복사해 와서 MT 4 정도를 주고 popular 서비스, 이 부분은 이미지죠. 이미지도 라이브러리에서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냥 사이즈가 적당한 거 이런 거를 갖고 와서요. 그럼 이렇게 이미지 태그가 들어와 있고 가로는
정도 정확하진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더 주고 이미지는 복사한 다음에 플렉스로 두 개를 같이 배치하고 네, 간격을 띄워주고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바깥 간격도 만들어줬어요. 한번 볼까요? 이미지를 가려보면 네, 이렇게 디자인이 배치가 됐습니다. 테일윈드 CSS를 기본적인 클래스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사실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면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만들 수 있을 텐데 약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뭔가 테일윈드 CSS 클래스에 들어있지 않은 조금 더 미묘한 CSS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자주 뭔가 사용되는 클래스의 집합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별도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CSS 파일에 등록을 해 놓으실 수 있고 뭐 핑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헤더에서 정의할 수 있죠. 헤더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 플라이를 하고 이 클래스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이 태그들을 쭉쭉쭉쭉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적용이 됐죠. 그리고 테일윈드를 썼을 때 좋은 점은 되게 규격화된 간격이나 뭐 컬러 팔레트나 폰트 사이즈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거의 테일윈드에 없는 클래스를 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테일윈드에서 다루는 단위들이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최적화된 단위들이기 때문에 개발자가 그냥 CSS를 배워서 썼을 때 규격화되지 않은 좀 자유분방한 CSS를 쓰는 경우에 오히려 협업하기 힘들거나 디자인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할 수가 있는데 테일윈드를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